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전번 시간에 제가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또 독자분께서 그러면 대면 작전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면 작전을 제가 준비를 했겠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북한에서 그 대남 심리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우리 정부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완전히 당했어요. 완전히.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외용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 매주 나오는 주간지 통일신보라고 있어요. 통일신보. 물론 그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운용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만일 이번에 코로나 확산이 우리 탈북 주민들이 보낸 전단에 묻어서 북한에 확산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6월 5일과 28일에 거기다 이제 치료약까지 이렇게 달아서 같이 보냈답니다. 북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신보에서 대남 경고성 무슨 심리전이죠? 경고에서 하는 심리전은 공포심리전이죠. 했어요. 대북전단 빌미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0년 6월 달에 우리 탈북 주민 단체가 또 전단을 띄웠을 때 그때 뭐 보셨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무슨 폭파입니까? 유리창만 잡아도 깬 거죠. 그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또 하겠다는 거야. 거기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야. 도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있었냐면 우리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북한은 주적이다. 북한 동포들이 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찔리죠, 걔들은.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을 강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신보를 이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까불면 우리가 도발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이 미국의 전략 자산보다 가까이 있지 않냐. 까불면 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모든 매체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거부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저기예요. 대남심전인데 대남심전만 했을까요? 북한이? 아니에요. 대남심전 해봤자 우리는 그들이 하는 심전에 먹힐까 안 먹힐까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먹힙니다. 당합니다. 당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 당하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알죠. 쟤들이 왜 하는지. 그래도 북한은 주장을 해줘야 돼요. 북한 당국은. 그걸 주장을 해주면서 그런 주장을 쭉 해주면서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얘기를 하겠죠. 보도를 하겠죠. 그 자체가 뭐냐면 대내심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까지 앓고 있는 코로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전단에서 살포된 거기 때문에 앓고 있는 거다. 전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전가 김정은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탈북 시민들의 탈북자들, 우리 탈북 국민들의 대북 전단 거기다 전부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때에 맞추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아주 비방이죠, 비방. 우리 기자들은 비판이라고 했는데 비판과 비난과 비방을 좀 구분하십시오. 북한에서 하는 게 어떻게 비판과 비난이 됩니까? 비방밖에 없죠. 사실과 진실이 아니잖아요. 비방을 계속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에서 했던 대남 심리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으면 이렇게 이제 했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땠어요? 정말 북한은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제가 다시 이제 고쳤겠죠. 북한에서 이렇게 했던 것. 심리전을 한 이유,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제가 합참지에다가 게시했던 심리전, 현실적 최상의 비대치 무기라고 했었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은 핵무기보다 심리전도 무서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했어요. 심리전, 현실적 최상의 비대치 무기를 한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얼마나 심리전이 두려웠으면 우리의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코로나의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했고 자기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만드는 대내 심리전까지 했어요. 이렇게 심리전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과거의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하면 그건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본주의, 뭐 이런 자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줬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즉 이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유입해 주는 것이 바로 뭐죠? 많은 정보를 유입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듣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식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다가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 동료들한테 배우고 이 정보 수집, 정보를 듣는 거잖아. 그럼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했던 심리전이 바로 이제 심리전이라기보다는 계몽이었죠, 계몽.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심리전을 하다 보니까, 계몽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북한 주민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면역화되어 있다가 진실과 사실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북한 당국이 얘기해줬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이 미치겠죠.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때 때 맞춰서 2003년 어떻게 되죠? 2003년 언제죠? 5월 5일인가? 그때 김정은이가 얘기했어요. 정말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에서 했던 미국의 승리는 바로 뭐냐면 사상적 와해 전략이다. 이것 심리전이라는 말을 못 썼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닥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즉 황색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심리전을 이렇게 굉장히 막았었어요. 심리전이 얼마나 두려웠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니까. 북한 독재자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왜? 동구권처럼 다 물러나니까.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죠. 김정은이가. 우리도 차우세스크처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잘 싸야 된다. 황색 바람이 들어오면 북한의 모든 체계는 물먹은 흑담처럼 될 것이다. 물 먹으면 흑담처럼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고를 했었어요.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뭐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합의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장성국 군사회담이 이루어지죠. 언제? 2월 4일 날 이루어져요. 2월 4일 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반대했었는데 정말 저는 가서 어느 장군한테 정말 거기 참석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심지어 중요성을 얘기해서 정말 중요성 얘기했어요. 만일에 심지어 중지시키면 너희들이 포병부대를 10km 뒤로 후방으로 빼게 달라. 아니면 개성을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 넘겨주고 갔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그 자들을 매국노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가끔씩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심리전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예요.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정말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자기 물먹은 흑담이 되지 않으려는 그 사상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최상의 비대칭 무기가 심전이에요. 핵을 쏘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대칭이잖아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건데 심전은 누구만 뽑아내는 거예요. 핀포인트, 그만 똑 뽑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심전이에요. 심리전밖에 없습니다. 심리전이라기보다는 계몽이죠. 계몽. 자유민주주의 계몽이에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주민들이 문화적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심리전밖에 없어요. 최상의 투자가 심리전밖에 없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서부터 지금 전번 정부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심리전의 기능이 어떻게 됐어요?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북한으로 전단 날리는 법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군사작전의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GP까지 전부 다 철수한 마당인데. 자, 현 정부에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심리전은 바로 정말 하기 힘든 것이 심리전이에요. 소리 없는 싸움이 심리전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심리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상이다. 그것을 넘어선 것이 바로 뭐였죠? 심지어는 상담이다까지 이렇게 발전된 전문가들이 있는데 심지어 기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작아도 됩니다.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지금 합참에 없음 합동참모본부에 심지어 기능 없어요. 다시 한번 기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정말 남북 대화가 있을 때 김정은과 그 핵심 계층들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에는 내 동포들을 위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싸우지 않고 정말 모든 우리 남북 민족 공동체를 전부 다 살리는 그런 방법이 바로 심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로 뭐였냐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심전이 대한민국 심전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정말 무리들이 있어요. 특히 국론을 호도시키는 그 무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교조 같은 무리들이죠. 그다음에 또 누구요? 사회주의자들 있죠. 사리사욕에 불타있는 그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굉장히 호도시켜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런 것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들만 모르고 있어요. 칼자루 자기들이 지고 있다 이거죠. 심전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우리 민족을 죽이는 것이 심전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을 죽이는 것이 심전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 내 동포들을 살리는 활인검이 바로 뭐다? 심전이에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인검을 누가 알았어요? 대한민국 군 모두에서는 심전을 아주 계륵처럼 생각했어요. 계륵 닭갈비 있잖아요. 뼈, 고기 없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버리긴 아깝고 있으면 또 귀찮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심전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정말 무섭다.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최초 했던 말이 뭐죠? 대북전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계속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심전이 없어졌습니다. 심전은 바로 뭐냐면 전승 환경을 조성하는 그 조성자의 역할을 하는 건 심전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심전이에요. 작전은 가장 쉬운데 그렇게 자꾸 아주 폄하시키고 작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전이 다시 한번 기능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 정부에서 이 제 방송을 직접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심전 기능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정말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대면 작전을 하겠습니다. 심전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았던 것이 남북의 실상을 비교 접하는 최고의 유일한 창구가 심전 창구였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매체들이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다양하고 정말 현실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감이 있는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전단작전, 그다음에 자유소리 방송, 확성기 방송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작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심전 매체인데 그 중에서 대면이 바로 뭐냐면 대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건데 적 간에는 얼굴 맞대고 할 수 있는 회담밖에 없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휴전선이 있었죠. 저쪽 서쪽 백령도서부터 저쪽 동해안까지 MDL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거기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걸 뭐라고 해요? 비무장지대라고 그러죠. 이게 4km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그 안에는 뭘 가지고 가도 안 되는데 그걸 안 지키죠. 서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장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의 활동사항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하잖아요. 눈을 보내는 것이 바로 GP죠. 저널 포스트. 일반 전초라고 하죠. 일반 전초. 쫙 보내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 기지들이 이쪽 서부전선서부터 저쪽 동부전선까지 보면 약 20여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면 작전 요원이 3명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지침을 줬냐면, 어떻게 선발했냐면, 국립대학교 이상 다니는 그 대학생들 중에 들어온 병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초중 고등학교 때 반장, 반장, 회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선발했어요. 말 잘하죠. 말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요원들한테 대면 교육을 시키는데 거의 상담 교육이에요. 상담 교육. 많이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모순성을 부각시켜줘라. 질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2천만 시대였습니다. 2천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가까운 데는 250m서부터 이제 1km 사이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겁니다. 친구 나왔어. 그러면 되게 방송 시간이 서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이 쉬는 시간을 정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와서 하는 겁니다. 친구 나왔어. 그러면 나와요. 한국은 바로 이제 병사들이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상급자들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병사들이 무슨 사상이 있냐 그러는데, 아니다. 병사들은 개방화돼 있고 자기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임비원에 능하다는 건 자신감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누구다? 적공조야. 적공조가 뭐냐고 질문도 하셨죠? 적와해 공작조예요. 우리나라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정보, 작전, 군수가 있는데,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적와해 공작조라고 해요. 적와해 시키는 공작조.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그 인사, 정보, 작전, 군수에서 최고의 파워가 있는 것이 어디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작전이 가장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일 최고 잘 돼요. 가장 쉬운 거. 책임 정당이 주고 모두 가장 단순한 거. 이게 파워가 제일 세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우리보다 앞섰어요. 정보, 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그 분야가 바로 뭐냐면 적와해 공작조거든요. 거기는 저희 다른 부서, 다른 기능보다 훨씬 더 뭘 받았어요?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다못해 뭐 식당에서 그 반찬도 틀렸다고 할 정도라니까. 그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3명씩 나와 있었어요. 1999년도 6월달 어느 날 다 철수합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대면 작전 요원들이 이긴 거예요. 대면 요원들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심리전, 진실과 사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2천만 시대인데 북한은 자동차 몇 대야? 친구?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이제 하겠죠. 또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사복 입고도 하고 뭐 군복을 입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혹은 또 담배 피우면서도 얘기하고, 이때 이제 그럼 대답을 합니다. 북한은 자동차가 굉장히 많다. 2,500만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북한의 그 전선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핵심 계층의 자녀라고 그랬죠. 북한에서는 군대를 왜 와요? 당원 되려고 온다고 그랬죠. 그 친구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적공요원들 거짓부렁하고 있구나. 거짓말 시키고 있구나. 계속 이제 뭐 한 거예요? 우리 요원들이 적공요원들과 우리 이제 그 북한 전현 지역에 있는 병사들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철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대면 작전입니다. 아시겠죠? 아셨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대개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북한이 왜 그렇게 심리전을 두려워했고, 지금도 우리한테 심리전으로 공포심리전, 즉 겁박 심리전이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심리전 현실적 최상위 비대칭 무기다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